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대한민국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입니다. 넷플릭스 2주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한 드라마 참교육은 왜 이렇게 많은 공감을 얻었을까요? 참교육은 선을 넘는 일진들, 교권을 바닥으로 내팽개친 막장 학생들을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참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물리적인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참교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이 웅장해지고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바로 현실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이다 결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영악하며 고구마를 100개쯤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드라마 참교육이 판타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현실에 교권보호국 좀 만들어달라고 전 국민이 울부짖게 만드는 실제 참교육이 시급한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번 법 개정 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촉법소년 잔혹사인데요. 니를 다 보여줬잖아. 니 내가 수납하면 니 주시게. 생각 잘해. 내가 니 어떻게 주시게. 대답을 해. 좀 조용히 좀 해. 몇 살이야? 16년생이다. 16년생이면 몇 살이야? 드라마 속 일진들은 때리면 맞고 무서워하기라도 하는데 현실의 영악한 일진들은 판사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끝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만 13세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훔친 렌터카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통째로 박살내놓은 이 가해자들,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일단 이들은 현장에서 잡히자마자 당당하게 우리 촉법소년인데 어쩔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건 이들은 그다지 반성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자신들의 SNS에 경찰서 다녀왔다라며 인증샷을 올리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법이 자신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걸 완벽하게 인지하고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요. 웹툰과 드라마에선 이런 놈들을 시원하게 참교육하지만 현실의 경찰과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해도 그들 몸에 손 하나 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손을 대기라도 한다면 곧바로 아동학대로 역고소를 당해 직장을 잃기 때문인데요. 안타깝지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촉법소년 제도의 거꾸로 가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드라마 참교육의 메인 테마이기도 한 무너진 교권과 괴물이 된 학부모들인데요. 현장학습 가기 전날 어떤 민원이 오냐면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의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우리 현장학습할 때 안전요원, 학생 안전에 도움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요원 업무 누가 합니까? 저희가 계약해야 됩니다. 저희 성범죄 조약까지 해야 합니다. 그게 교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 교육부 장관님께 여기서 약속 하나 받고 싶습니다. 저희 현장학습 강제하지 마십시오. 교육과정을 짜는 건 우리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있습니다. 절대 강제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드라마에서는 교권보호국 직원이 학교에 들어가 일진들을 제압하고 교실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실은 어떻습니까? 선생이 학생을 훈육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눈물겨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고 계속 그러면 뒤에 서서 수업을 듣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훈육의 일종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교사는 폭탄 같은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라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예전 서희초 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이젠 없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조사를 받는 교사들의 멘탈이 과연 온전할까요? 당연히 교사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악성 학부모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인데요. 교실에서 대놓고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학생에게 폰을 내라고 했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하는 나라,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타이르다가 한숨을 쉬었다고 정서적 학대가 되는 나라, 드라마 속 사이다 액션이 엄청난 도파민을 주는 이유는 바로 현실의 선생님들이 법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 한 사람의 영혼을 말려 죽이는 진화된 학교 폭력, 사이버 불링인데요.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박주원 양에겐 학교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익명 단체 채팅방에서 폭언을 들어야 했고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2015년 고등학생이 돼 다시 돌아온 동네에서 악몽은 계속됐고 결국 주원 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의 학교 폭력이 방과 후 옥상이나 골목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학폭은 24시간 내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카톡 감옥, 떼카라고 불리는 사이버 폭력인데요.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고 방을 나가면 곧바로 다시 초대해 밤새도록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끄지도 못하게 만들고 천천히 영혼을 갉아먹는 것인데요. 더 악랄한 건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하거나 배달앱으로 피해자 집에 음식을 수십만 원어치 주문해 테러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열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해자들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서면사과나 봉사활동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소송을 걸어 시간을 끌고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을 하죠. 반면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잔인한 단면입니다. 이쯤 되면 왜 우리가 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실제 현실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었는데요. 드라마 속 나와진 검사관은 몽둥이를 들고 일진들을 시원하게 패버리지만 현실에선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폭력을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명백한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참교육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그리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무법지대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사회의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웹툰과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나쁜 놈들을 때려잡자가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인데요. 한편으론 실제로 교권 보호국이 만들어져 막강한 권력으로 웹툰과 드라마처럼 나쁜 놈들을 참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학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드라마 속과 같은 교권 보호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